자, 이제 또 해외 축구 분석 곧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2 이제 또 16강전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죠. 아침 일정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포트제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아침 2는 이제 또 조별리그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약간 조금 16강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또 꽁하나노이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게요. 꽁하나노이와 템파인 로보스의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약간 꽁하나노이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또 베트남 내에서 상대 또 이제 조금 페이스를 지난 시즌 또 잘 보여줬던 팀이죠. 올 시즌도 역시 또 상대 또 이제 조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베트남 독보적인 1위 팀의 멤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템파인 로버스도 이제 또 싱가포르 팀이죠. 싱가포르 또 상대 또 이제 조금 좋은 페이스로서 2위 자리를 조금 달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양 팀들 오늘 매치가 지난번에 이제 일주일 전에 동남아 클럽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꽁하나노이가 6대1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그때 당시에 약간 이제 조금 출격을 했던 자원들이 조금 누군지 이렇게 조금 라인업이 조금 확인이 안 되는 터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요 경기는 약간 승패는 조금 확인이 조금 필요하겠다. 지금 이제 꽁하나노이도 오늘 경기 치나나 마우쿠 이런 자원들이 약간 조금 오늘 따지는 경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병 라인업들의 결장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고 뭐 템파인 로버스도 지금 현재로 약간 이제 부하자나 이런 자원들이 전부 다 출전이 또 가능한 경기고 풀멤버 구성이 조금 가깝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전 이제 동남아 클럽 선수권 대회에서 펼쳐졌던 경기 출전 멤버를 조금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여기 라인업이 조금 어디서도 확인이 조금 안 돼가지고 전 요 경기만큼은 약간 승패를 조금 배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상대 또 공격적인 흐름들을 조금 이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맞대결이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동남아 클럽 그때 당시 매치업 이 멤버 구성으로 맞대결을 펼쳤는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라서 요 경기만큼은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 물론 이제 또 베트남 팀의 퀄리티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승패보다는 역시 3.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승패는 조금 고민이 돼요. 양 팀들 어떻게 보면 한 차례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템파인 로버스도 절대 또 이 용병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지켜볼 필요는 있는 매치입니다. 용인 약간 이제 조금 오버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차부리와 페르시 반동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르시 반동은 이제 G조 1위로서 4승 1무 1패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줬고요. 라차부리 이제 3승 3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라차부리도 또 아시다시피 태국팀입니다. 태국팀으로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퀄리티 높은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또 16강전이 홈앤 어웨이로 조금 펼쳐진 내용들이 없잖아 있는데 양 팀들의 맞대결 자체가 조금 처음입니다. 예전에 또 경남에서 뛰었던 글레이손이 또 버티고 있고요. 뭐 네게바나 이런 자원들이 또 버티고 있는 약간 친숙한 우리 또 알고 있는 용병들이 조금 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무엇보다 이제 페르시 반동도 이제 약간 원정 일정에서만큼은 실질적으로 약간 수비 밸런스가 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역시 또 최근에 또 뭐 용병 퀄리티가 또 상당히 또 높아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일정 순의 접전의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페르시 반동이 네덜란드 국적 귀화 용병들이 상당히 또 포진이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상당히 또 퀄리티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또 라이언 시티를 또 탈락시키고 라이언 시티가 지는 이제 아침 2에서 또 2위를 또 준우승을 기록했던 팀인데 뭐 그대로 약간 선두를 조금 진출을 할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페이스를 좀 보여줬던 페르시 반동이 지지 않는 경기 양상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약간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여요.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제 또 네게바나 또 글레이선 이런 점들을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 반동의 또 어떻게 보면 용병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져 있다는 점. 이제 약간 네덜란드 팀에 가까워요. 그럴 정도로 조금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약간 역배나 프랭 가능성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2.5 기준점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약간 언어반은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물론 또 오바가 조금 땡기는 내용이 조금 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또 한 차례 언어반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차부리의 득점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지가 조금 관건이에요. 여기는 약간 조금 언어반은 패스 또 역배 플랜으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알나스르와 아르카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알나스르 같은 경우는
호날두가 이제 약간 조금 팀과의 또 불화설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호날두가 지면적으로 뭐 팀 내 갈등이 약간 조금 팽배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약간 선발로 출전을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이제 약간 이적 내용까지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약간 팀과의 갈등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알라스르 물론 또 아르카다 상대로는 조금 라인업이 조금 좋은 내용으로 조금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은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알라스르가 실제 아침 2에 있을 전력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또 16강에 대한 열망들은 또 우승컵 타이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품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호날두가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또 나머지 자원들의 활약들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또 이제 또 6전 전승으로 또 조별리그를 완벽하게 또 소화를 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요. 뭐 지금 이제 또 사우디리그 2위를 좀 달리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사우디리그도 조금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죠. 근데 약간 이제 오늘 경기는 뭐 감독 자체가 사우디 유망주들을 약간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약간 조금 선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무엇보다 아르카다 같은 경우도 실제 약간 알라스르가 1.5군 정도를 조금 운영하더라도 과연 또 비벼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듭니다. 투르크메니스탄 팀인데요. 지금 현재 또 조별리그도 1승 4무 1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고 실제 또 무승부율은 상당히 또 높았지만은 뭐 일단 고퀄리티의 선수들 뭐 약간 투르크메니스탄 대표팀 위주로 약간 조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뭐 딱히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경기를 또 조금 보여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오늘 경기는 아까 이제 또 마네도 빠지고요. 코망 빠지고 브루조비치 뭐 주앙 펠릭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조금 빠진 가운데에서 호날두도 조금 빠집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약간 저는 일정 수준의 또 1.5군이라도 저는 약간 조금 알라스르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고 있다. 여기 약간 알라스르 배당이 조금 높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약간 1.5군 나오더라도 지금의 아르카다는 충분히 또 케어를 조금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라스르 1.5군이라도 저는 조금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의 충분히 또 알라스르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시고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언어반은 역시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의는 1.5군 뭐 2군이더라도 충분히 아르카다를 조금 잡고도 남을 멤버 구성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세판과 아나을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약간 세판이 또 홈 경기로 이렇게 조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세판 홈이 아니다. 여기는 이제 알라을리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매치업들을 조금 넣어놓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홈 원정을 바꾸다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내용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카타르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카타르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또 알라을리 또 홈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또 양 팀들의 매치는 또 첫 맞대결을 펼쳐요. 양 팀들의 첫 맞대결이 조금 펼쳐지는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또 세판 같은 경우도 크리벨리나 지금 이제 약간 산체스 이런 자원들의 출전이 조금 어렵다는 점이고 실제 이제 또 아랄리 도아 같은 경우도 약간 뭐 리그 부진 이런 부분들이 약간 겹쳐 있다 보니까 리그 10위까지 지금 이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카타르 리그에서 최근에 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건 약간 2.5 기준점의 언더를 조금 주목을 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또 홈에서는 약간 버티는 힘은 있어요. 아랄리가 약간 수비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행보들이 또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세판 자체도 원래 또 철퇴 축구를 약간 조금 구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조금 중시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1차전은 역시 또 무승부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나 플랜 또 2.5 기준점에 언더사이드를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여기 이제 세판 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는 약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랄리 조금 카타르 자국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고웨드와 또 헤이렌베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이제 약간 승패는 조금 고민이 돼요. 실제 또 고웨드가 물론 이제 홈에서의 경기가 올 시즌 나쁘진 않습니다. 홈 경기로만큼은 올 시즌 또 이제 약간 3승 6무 1패예요. 3승 6무 1패인데
10경기 동안 1패밖에 없지만은 또 3승밖에 없어. 그럴 정도로 실제 또 무승부율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탱스테드나 뭐 브레움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근데 또 헤이렌베는 원정에서 또 부진합니다. 원정 경기가 또 3승 2무 5패로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좋아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벤테가 또 부진하죠. 벤테가 조금 부진하고, 양 팀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약간 공격진들의 누수가 좀 있긴 하지만은 헤이렌베는 실점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다. 지금 현재로 또 뭐 트벤트 상대로 5대0의 패배를 당했고, 뭐 최근에 또 아인토벤 상대로 4대1의 패배를 당할 정도로 최근에 또 수비진들에서의 결장들이 조금 스만스나 이런 자원들이 빠지다 보니까 실점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승패가 조금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고웨드도 홈에서 잘 안 지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약간 조금 뭐 승리도 그렇게 잘 거두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용인 약간 승패보다 2.5를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승패는 한 차례 관망을 하시고 헤이렌벤의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뭐 고위대의 정배단도 조금 납득은 되지만은 오바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에스턴 빌라와 브라이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가 최근에 약간 주춤했어요. 그죠? 빌라가 직전 경기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본머스 원정에서 1대1의 무승부, 브랜드포트와의 또 홈 경기에서 0대1의 또 패배를 조금 당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올 시즌 홈은 또 강한 편입니다. 그죠? 8승 1무 3패로 역시 또 홈에서의 강세는 꾸준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브라이턴이 또 시즌 원정 지금 현재로 2승 3무 6패로 또 부진한 데다가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보면 수비진에서 바네케나 지금 현재로 디뉴 이런 자원들이 또 추가적으로 좀 이탈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늘어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브라이턴이 또 빌라 원정에서 3경기 동안 또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하락세를 제대로 지금 달려주고 있다는 점이고, 뭐 5경기 동안 역시 또 지금 승리가 없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약간 요 경기는 이제 빌라의 조금 우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약간 하락세이네요. 하락세가 아스톤 빌라도 약간 상승세가 꺾인 느낌이고, 브라이턴도 이제 약간 조금 하락세를 조금 달리고 있는데, 브라이턴의 하락세는 역시 또 지금 부상자를 여파입니다. 부상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 또 작년 대비해서 뭐 제르비 감독이 또 버티고 있었을 때보다 뭐 공격적인 스탠스가 좀 제대로 지금 전개가 조금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또 문제점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은 약간 조금 역시 또 에스턴 빌라의 정배당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최근에 약간 실점은 좀 늘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또 용기는 또 오버로도 한번 또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2.5바 빌라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와킨스의 복귀도 조금은 긍정적이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또 빌라 사이드 조금 오바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와 번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니는 또 2부 리그로 갈 것 같아요. 너무 또 일단 번니가 지금 승격은 하긴 했지만은 역시 또 1부 리그의 퀄리티는 조금 아니죠. 최근에 또 썬더랜드 원정에서 3대0의 패배,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2대0의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또 역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비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역시 또 최근에 또 좀 주전 수비수들의 또 부상 이슈, 켈렌이나 또 로버츠, 뭐 베이르 이런 전 투양제브까지 좀 부상이다 보니까 원래 또 이제 약간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심각한 가운데에서 뭐 조금 고전을 하고 있다. 수비가 조금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펠 같은 경우는 뭐 직전 브라이턴 M23 더비 거기서 일단 역시 또 승리를 거뒀고요. 그 전까지 9경기 동안 역시 승리가 없었던 팀입니다. 상당히 또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크펠은 그래도 약간 번니전에 최근에 또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패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개쌍 영입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죠. 개쌍이 또 에스턴 빌라에서는 조금 적응을 조금 못했지만은 또 니스에서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던 친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지금 이제 약간 조금 저는 약간 그것도 마테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따랐던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요. AC 밀란 약간 이적이 불발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라인업에 조금 설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약간 부상 이슈를 좀 있기 때문에 마테타가 조금 없더라도 저는 요 경기 약간 번니의 수비 결정들이 조금 더 크게 보인다. 역시 또 크펠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번니 최근에 또 원정 실점이 조금 많아요. 원정에서도 올 시즌 1승 2무 9패야. 1승 2무 9패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용인의 크펠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어느 반은 살짝 손은 조금 안 가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 동배당이 지금 잡혀 있고 역시 또 토사당도 지금 반반 정도로 조금 측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반은 조금 배제하시고 크펠 사이드에서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맨시티와 풀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맨시티도 이제 또 아스날을 추격을 하고 있죠. 상대 또 동기부여에 불타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맨시티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풀럼전에 강합니다. 풀럼전만큼은 지금 현재 18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상대전 컵대회 포함해서 18연승의 페이스로 정말 압도적인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가운데 또 이제 또 뭐 지금 현재 부상 여파 도쿠나 이런 자원들, 코바치치 이런 자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뭐 올 시즌 홈 성적 또 9승 1무 1패 이렇게 좀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풀럼 같은 경우는 원정이 또 부진해요. 원정이 또 3승 2무 7패로 조금 부진하고 뭐 최근에 또 윌슨이나 이런 전들이 조금 복귀하긴 했지만은 저번 또 이 천적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지금 현재 에티하드 스타디움 역시 또 맨시티 원정에서는 11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용인은 맨시티 사이드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맨시티 사이드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3.5 기준점이지만은 양 팀들의 맞대결은 엄청난 난타전이 펼쳐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로도 염두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나름의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오버도 긍정점 3.5지만은 오버도 긍정점 승패를 합은 맨시티 사이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와 울버햄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울버. 이제는 또 울버는 갖다 받고 있죠. 모든 경기를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승점 3점 사냥에 나서고 있는데, 뭐 사실상 지금 현재로 오시는 1승 5무 19패로 승점 8점밖에 획득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 시즌 이제 뭐 강등이 지금 현재로 유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노팅엄 원정에서 이제 약간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상대 또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아져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암스트롱을 또 영입을 했죠. 사우스햄튼에서 암스트롱을 조금 영입하면서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또 이런 약간 시너지들이 과연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암스트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팀 내 또 합을 맞추는데 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조금 울버햄튼에서 과연 또 이제 또 적응기를 또 어떻게 펼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조금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투자를 조금 하긴 했는데 좀 일찍 손을 조금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또 노팅엄 포레스트는 또 약간 최근 이제 뭐 무엇보다 이제 9경기 동안 울버햄튼전에 패배가 없어요. 패배가 없는 내용들이 조금 있고 지금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실제 또 울버햄튼 원정에서 1대0의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여긴 약간 이제 조금 노팅엄 포레스트에 조금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나폴리에서 또 리카가 또 넘어왔죠. 나폴리에서 또 어떻게 보면 리카가 또 예전에도 뭐 재금권이나 상대 또 높이에서의 경쟁력들을 좀 보여줬던 친구이기 때문에 노팅엄에서 어떻게 또 이 영입 도 나쁘지 않은 영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뭐 두 팀 다 일단 1월 이적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를 조금 보여줬지만은 저는 약간 조금 울버햄튼은 지금 이제 수비 밸런스가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리카 영입 상대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노팅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어느 반은 살짝 고민이 되고 여기는 역시 또 깁스 화이트, 뭐 도밍게스, 또 허드슨 오드이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또 중원에서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 저는 약간 노팅엄 포레스트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핸디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치히는 아시다시피 홈과 원정이 달라요. 홈에서의 경기력들은 극강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는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전개를 잡고 있다는 점이고 뭐 그런데다가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또 아시다시피 뭐 직전 호펜하임 상대로도 물론 호펜하임이 퇴장이 나오긴 했지만은 5대1의 승리. 호펜하임이 최근에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았죠. 그 호펜하임 상대로 뭐 퇴장 여파, 뭐 호펜하임의 퇴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5대1의 대승을 거둬냈다.
약간 근데 노요 골키퍼가 이상해 요즘, 그지? 노요가 직전 경기 때도 한번 실점 장면도 약간 조금 삽질을 좀 하긴 했지만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다, 그지? 아무튼 요 경기는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3.5 기준점이지만은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정도로 어떤 바이에른 뮌헨도 최근에 약간 수비는 조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컵 대회지만은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약간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13경기 동안 역시 또 계속해서 멀티골을 조금 꼽아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페이스가 조금 올라와 있다는 점, 그것도 홈 경기에서. 그리고 또 라이프치가 또 원정에서의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고, 최근에 또 바이에른 뮌헨이 역시 또 라이프치 원정 가서도 상당히 또 고무적으로 5대1의 대승을 거뒀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여기는 약간 바이에른 뮌헨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인 사이드로 똥배당 조금 납득이 되고요, 또 3.5 기준점의 오버도 역시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치 올 시즌 홈에서도 바이에른 뮌헨한테 5대0의 패배를 당해버렸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빌바오와 소시에다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역시 또 바스크 지역 더비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약간 바스크 지역 더비 1대1 무승부가 기록이 됐어요, 양팀들의 매점. 근데 약간 빌바오가 그 이후로 또 이제 레반테를 또 잡아내고 발렌시아를 조금 잡아내면서 역시 발렌시아 지역 두 팀을 또 이제 멀티골로 쓸어담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또 니코 윌리엄스가 확실히 복귀를 하다 보니까 역시 또 득점력에서의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르세타도 조금 폼이 좋고요, 세라노나, 나바로 이런 점들도 상당히 또 폼이 조금 좋은 가운데 있죠. 반면 또 이제 또 소시에다도 오에르사발의 폼이 조금 괜찮고요, 멘데스나 이런 자원들의 또 폼이 조금 좋고, 게드스의 활약도 조금 좋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바스크 더비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홈발의 기세가 상당히 또 셉니다. 그런데다가 두 팀 다 역시 또 상당히 또 치열한 매치업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역시 또 1차전과 2차전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죠. 요건 약간 그래도 1차전만큼은 저는 약간 빌바오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입니다. 상대 또 어떻게 보면 또 빌바오가 최근 부상 여파 있었던 자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 복귀를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득점력에서의 경기력들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고, 원래 또 홈발이 또 상당히 또 강한 팀이죠. 그런 면에서 요건 약간 빌바오의 손을 조금 근소하게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5 기준점에서는 두 팀 다 약간 득점력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네요. 근데 약간 컵대회다 보니까 한차는 약간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어느 반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고 빌바오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골을 내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네이맨과 위트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이맨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라이브 스코어에서 약간 날씨가 지금 약간 조금 뭐랄까요, 지금 지금 소식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약간 네이맨 날씨가 지면적으로 약간 비 소식이 좀 있지 눈 소식은 지면적으로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이제 날씨 여파 네이맨 지역 지금 오늘 7도에다가 약간 눈 소식보다는 비 소식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 라이브 스코어의 내용들을 지금 현재 좀 이렇게 믿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다는 점들. 근데 약간 이제 정상적으로 저는 약간 경기가 조금 치러질 거라는 개념에서 한번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고, 아직까지 우리 또 취소가 안 됐죠. 프로토에서 아직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했을 때 한번 또 분석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또 네이맨 리그 일정 4연승이고요. 그리고 또 일단 10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홈 성적이 7승 2무 1패예요. 7승 2무 1패로 10경기 동안 1패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게 약간 이제 또 오가와가 또 물론 폼이 좋지만은 우라와에서 실패했던 린센이 또 이제 네덜란드 리그로 또 합류를 하면서 린센의 폼이 무엇보다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린센 오가와 조합이 최근에 상당히 또 폭발적인 득점력들을 조금 기록하면서 최근에 또 헤라클레스 상대로 4대1의 대승을 거뒀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위트르트도 지금 이제 옌센이나 다비드민 이런 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지금 현재로 약간 이제 부상 여파가 조금 늘어났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또 예전에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알레가 또 버티고 있고요. 이크발이나 이런 자원들의 또 퀄리티가 높은 편이긴 한데 전부 다 부상자들이 너무 늘어나 있다. 다비드민도 부상이고 호레만스, 알레도 부상, 이크발도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 보니까 과히 경기력이 조금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도 1승 4무 5패예요. 5패로
지금 현재 위트레트는 원정에서의 기복들이 상당히 또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용이 약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전 레이맨의 손을 조금 들어줘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날씨 여파를 한번 또 끝까지 한번 체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조금 진행이 된다면은 충분히 또 일단 요 경기는 레이맨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고, 만약에 요 경기가 연기가 되더라도 내일 치러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난번에도 뭐 세비야가 한번 침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에 또 경기가 좀 치러졌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배팅 라인업에 조금 안고 가시더라도 조금 뭐 다음날 경기가 또 치러질 수 있다는 점들은 여러분들 조금 상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레이맨 사이드, 위트레트의 부상 여파, 원정 부진은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상 여파가 조금 커요. 자, 그 가운데 또 2.5 기준점의 오버도 한번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폭발적인 득점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또 오버 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승패나름은 네맨,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지, 또 2.5 기준점은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경기가 밀리더라도 내일이나 또 이렇게 치러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이제 볼로냐와 라치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들은 최근에 약간 조금 부진합니다. 특히 또 이제 또 볼로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카스트로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득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일단 계속해서 조금 실점도 조금 늘어나 있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조금 이제 오르솔리니, 카스트로 이 조합에서 시너지가 나는 팀인데 지금 현재로 이 부분들이 정체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또 이제 뭐 리그 일정 4연패를 달리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약간 코파 이탈리아 지금 이제 조금 경기를 끌고 가게 됐는데, 뭐 8강전이다 보니까 나름의 또 동기부여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경기력이 최근에 떨어져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라치오도 최근에 또 유벤투스와의 또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역시 또 카스테야노스가 팀을 떠나버렸죠. 그러다 보니 웨스트햄으로 카스테야노스가 떠나버리다 보니까 공격진들이 약간 조금 부진하다. 특히 또 이제 약간 원정 9경기 동안 지금 8경기에서 득점이 1득점을 못 넣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원정 득점이 또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수비는 또 좋아요. 수비는 또 최근에 또 9경기 동안 상당히 또 버텨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무승부 가능성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두 팀 다 득점력들이 심한데 조금 한계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또 무승부나 프랜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2.5 기준점이지만 한번 또 언더사이드도 한번 또 유념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무승부 프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더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보셔도 좋겠고요. 한번 또 언더로도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썬더랜드와 리버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더랜드 지금 현재 홈 경기만큼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 홈에서는 올 시즌 지금 현재로 무팽지를 달리고 있는데, 홈에서는 정말 안 져요. 안 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개막하고 나서 12경기 동안 7승 5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를 또 조금 기록해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특히 또 이제 또 올 시즌 리버풀 원정, 안필드 원정에서도 1대1에 또 무승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실제 또 썬더랜드가 리버풀전에서 상당히 또 잘 버텨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 리버풀이 물론 최근에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약간 이제 맨시티와의 또 홈 경기에서 2대1의 패배를 또 당했고, 최근 약간 이제 무엇보다 특히 또 원정 경기에서는 올 시즌 4승 3무 5패야. 5할 성적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또 원정에서 실점률이 조금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원정만 가면은 약간 유달리 또 이제 수비가 조금 크게 흔들리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조금 썬더랜드가 비벼볼 수 있는 경기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 경기만큼은 썬더랜드, 아스날전도 비볐습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강팀들과의 일정도 상당히 또 잘 버텨낸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홈에서는 또 뉴캐슬도 잡아냈고, 또 상대 또 맨시티와의 또 홈 경기도 0대 무승부, 이런 부분을 조금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썬더랜드 프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은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또 잘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반은 약간 리버풀의 원정 실점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조금 오버가 좀 땡기는데, 약간 썬더랜드가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는 되게 또 이제 약간 5백 내려앉았을 때 또 경기를 조금 풀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언어바의 접근 포인트는 딱히 용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언어바는 살짝 패스를 하시고요. 승패라면서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바는 패스, 역시 또 승패라너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썬더랜드 플랜의 접근 포인트는 용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조금 이번 주가 약간 조금 주춤하긴 하죠. 그죠? 전반적으로 조금 경기 양상이 조금 원활하게 조금 못 갔던 경기들이 좀 있고 어제는 조금 충격적인 경기들도 좀 있고 이랬었는데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한번 또 달려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분위기는 또 살아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 분위기 그대로 한번 또 집중해서 오늘도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오늘 좋은 성과로 한번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자!